모노폴항은 이거였죠? 이거죠, 이거? 전류를 부피적분한 거를 앞에 48 R분의 1. 자, 모노폴 항이 이거였는데 이 항이 0이 되는 걸 보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스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고 했지 없다고는 안 했거든. 소스는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어떠한 작은 볼륨 안에 소스가 있을 거예요. J가 어떤 적당한 부피 안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긴 한데 그게 0일 수는 없잖아.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서 R이 멀다고 해서 이게 0으로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어떤 적분을 보여야 되는데 J라는 적분 이거 못 보이겠거든. 적분 못 하겠거든. J를 알아야 적분하지.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트릭이 보통 부분 적분이라는 트릭이죠. 이걸 적분 못 할 때 딴 놈을 사용해서 한다.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보는 거지. 1을 적분하면 그래서 이게 x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jx라고 한다면 적분 jx dv 프라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하겠거든. 못 하겠으면 부분 적분 스킬을 쓴다. 앞에 1이 곱해졌다고 보고 그러면 1은 뭐냐? dx dx 프라임 dx 프라임이라는 거지. x를 미분한 놈이고 그다음에 여기 jx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부분 적분을 하는 거예요. 부분 적분 알죠? f 프라임 g 적분 이거는 fg 빼기 fg 프라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부분 적분. 이게 dv라고 내가 왜 붙였대? dv 붙일 필요가 없죠? 이 부분 적분 스킬을 써서 요 J 벡터의 어떤 한 성분을 적분을 해보자고요. 이걸 우리는 벡터로 해야 되니까 지금 성분이 3개니까 벡터로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부분 적분 스킬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X 프라임을 앞에다 곱하고 그거를 미분하는 거지. 근데 미분도 다이버전스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하면 이건 X 방향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걸 미분한 거는 이렇게 되겠죠. 프라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테디 커런트, 스테디 스테이트 커런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0. 두 번째 항은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가 얘야. 그러면 좀 전에 여기 JX라고 말한 게 이거 뭐냐? XJ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JX라는 놈의 적분은 다시 말하면 JX dV 프라임이라는 적분은 이거의 부피 적분은 뭐랑 같냐면 divergence of X 프라임 J dV 프라임과 같기 때문에 뭐 하려는지 알겠죠? 다이버전스는 뭘로 바꾼다? 가우스 시어렘,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어렘, 서피스 적분으로 바꾼다. 서피스 x 프라임 j 벡터를 면적 적분한 걸로 바뀌겠죠. 가우스 시어렘 쓰면 면적 적분 되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했지만 얘가 로컬라이즈 돼 있다고. 로컬라이즈 돼 있어. 그러면 이 서피스, 이걸 둘러싸는 서피스 S 프라임을 우리가 임의로 잡을 수 있는데 크게 잡아버리면 얘를 크게 잡아버리면 얘는 로컬라이즈 돼 있고 얘를 크게 잡아버리면 그 서피스에서만 필요한데 그 서피스에서는 J가 0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류가 있어. 요 부피 안에 있어. 주먹만한 부피 안에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둘러싸는 수박만한 서피스를 잡아서 그 서피스 표면에서 J를 계산한다면 걔는 0이잖아. 왜냐면 전류는 요 주먹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0이에요.
그래? JX의 적분이 0이네? 이 적분의 한 컴포넌트를 증명한 거죠. 요 J 벡터의 적분이니까 J 벡터는 JX 성분의 적분, JY 성분의 적분, JZ 성분의 적분의 벡터 합인데 어느 한 성분 계산했으니까 나머지 Y 방향, Z 방향도 같은 스킬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중요한 두 가지 가정에 있다고. 여기 하나 로컬라이즈 소스다. 두 번째 스테디 커런트다. 두 가지 가정이 필요했죠. 아시겠죠? 근데 이 스테디 커런트는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이게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야. 지금 여기서 빨리 0으로 보내기 위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스테디 커런트를 잡은 거지. 스테디 커런트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하모닉 소스다. 전류와 전하가 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하모닉한 소스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교류를 다 배우고 나면 배우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그게 소스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기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전하 밀도 로의 시간 미분에 대한 그거를 부피 적분한 그런 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유로 로컬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안 해봤어 나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스테디 커런트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0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났는데 스테디 커런트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이버전스 J 더하기 라운드 로 라운드 T 이퀄 0이니까 이게 연속 방정식이니까 만약 스테디 커런트가 아니라면 다이버전스 J는 마이너스 라운드 로 라운드 T 만약 이게 0이 아니라면 전하 밀도의 시간 미분이 0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스테디 커런트가 아니란 이야기죠. 스테디 커런트가 아니라면 이게 유한한 값이 되게 되는데 그래봐야 얘도 또 로컬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한 단계쯤 더 가서 적분을 해서 0이 되는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안 해봤어. 지금 뭐 할 필요 없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마그네틱 모노폴은 이와 같은 이유로 0이다. 부분 적분 스킬로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텀을 이제 보죠. 마그네틱 다이폴 텀은 이 형태였죠. P1 코사인 세타 형태가 곱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일 거예요. 이걸 보여야 돼.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이건 정의인데 요 앞에 붙은 요 브라켓으로 된 괄호 안에 든 것을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그러는데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외적 R 햇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있어야 되겠지. 뮤제로 그다음에 이렇게 M 크로스 R 이 형태로 우리가 컨버전을 좀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하지도 않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계산하기도 어려우니까 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형태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 JDV 그죠? JDV를 또 IDS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또는 KDA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쉽게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책에 있는 루틴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책에서 보면 이런 벡터를 어슘하고 있어요. D인데 D를 좀 예쁘게 써. D를 아주 예쁘게 쓰면 되겠어요. 어떤 벡터냐면 요 적분 요 앞에 개수 빼고 나머지 벡터죠. 스칼라의 벡터 곱해 적분한 거 결과는 벡터예요. 그래서 그걸 D 벡터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의의 벡터 C를 또 가정합시다. 임의의 벡터 C를 가정해서 걔를 앞에다 곱한다고 해봐. C 내적 D 벡터. 그러면 이 C 벡터는 이 안에다 넣어서 쓰면 C 내적 J 가로 닫고 R 햇 내적 R 프라임 dv 프라임 이런 적분이 되겠죠? 이거는 두 개로 쪼개서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C 도트 D의 플러스라는 항과 C 도트 D를 예쁘게 써야 되는데 책이 그 이상하게 써가지고 왜 D를 이렇게 썼는지는 나는 의도는 짐작이 돼. 왜냐하면 C 벡터는 없으니까 그냥 C 벡터 쓸 수 있지만 D 벡터는 정전기에 있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 D 필드랑 기호가 혼동스럽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탈릭으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하여튼 플러스 C 도트 D 플러스라는 놈이랑 C 도트 D 마이너스라는 놈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여기 C 도트 D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C 도트 D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C 도트 J R 내적 R 프라임 dv 프라임 원래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C와 J가 만나는데 얘들을 서로 크로스로 만나게 예를 J하고 R이랑 만나게 그런 항을 원래 없는 항인데 그 항을 일부러 넣어보는 거죠. 넣어서 그걸 더하기로 쓰면 예를 들어서 J가 얘랑 곱해지게 J 내적 R 햇 그러면 이제 C는 얘랑 만나야 되겠죠. C 내적 R 프라임 D 프라임 이걸 더한 거를 플러스라고 하고 C 도트 D 마이너스는 똑같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 2분의 1 어디서 2분의 1 있어야지. 2분의 1 앞으로 2분의 1씩 붙여야 되겠군. 2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C 도트 D 플러스라는 값과 C 도트 D 마이너스라는 D를 이렇게 예쁘게 써야 되는데 C 도트 D 마이너스라는 값을 각각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두 개 더하면은 왼쪽 거만 될 테니까 원래 게 되고 오른쪽에 원래 없어도 되는 항을 일부러 넣었다 뺀 거죠. 넣었다 빼는 이런 연산을 일부러 해요. 일부러 해서 이렇게 둡시다. 사실 이건 의도가 다분한데 이 형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나오게 하게끔 이거 둘을 서로 바꿔서 마이너스가 되는 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각각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C 도트의 플러스를 다시 이쪽에 옮겨 적으면은 2분의 1 적분 안에다가 저기를 한꺼번에 쓴다고 하면은 C 도트 J R 도트 R 프라임 빼기 더하기 J 도트 R 햇 C 도트 R 프라임 dv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 요 항들을 일단 뭐 살펴보죠. 이걸 보면은 위치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이걸 하나로 앞으로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어요. J 도트 이렇게 묶는다면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C R 프라임 여기는 R이 밖으로 빠지고 C R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J 도트 C 여기 있고 C 도트 J나 J 도트 C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J 도트 R 여기 있잖아요. 그 J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써지겠죠. 이걸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이버전스 프라임 C 내적 R 벡터 이런 연산을 한번 해보면
이 C라는 벡터가 지금 임의의 벡터인데 뭐 상수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임의의 상수 벡터를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상수 벡터 뭐 미분해도 필요 없죠. 미분은 요 R'만 미분할 텐데 이거 미분하면 이게 C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비슷한 연산을 요 뒤에 요쪽에다도 해보면 R 이쪽에다도 해보면 이거는 R'이란 벡터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프라임이란 교가 지금 프라임 코디네이트에 대한 미분이란 뜻이니까 프라임 코디네이트에 대한 미분이란 뜻이잖아요. 프라임이라고 붙인 게. 그러니까 요 R이란 벡터는 프라임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요 위에서 요 상수 벡터가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얘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델 프라임 C 도트 R 프라임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쪽이 델 프라임 R 프라임이니까 이걸 이제 앞뒤로 바꿔 쓴다면은 J 도트 R 프라임 얘를 먼저 쓰고 이걸 나중에 쓰면 델 프라임 C R 프라임 더하기 이것도 뒤에 걸 먼저 쓴다면은 C 도트 R 프라임 델 프라임 R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그레디언트 연산이 R 프라임과 C R 프라임이라는 어떤 두 개의 스칼라가 있는데 요것과 C R 프라임 요 스칼라가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미분해 버린 거 이거죠. 이걸 앞에 걸 미분하면 요 놈이고 뒤에 걸 미분하면 요 놈이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얘예요. 요 두 개 곱한 거를 한 번에 미분한 거랑 같잖아. 그래서 다 했네. J 도트 델 프라임 요 안에 있는 거를 책대로 이걸 P라고 하자고요. 어떤 숫자니까 P라고 가정하면 이거 델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가 뭐 다이폴 모먼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값, 어떤 스칼라, 어떤 스칼라 값이 되니까 스칼라 함수 그걸 P라고 쓰고 J 델 프라임 P 이런 꼴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 적분이 뭐가 된 거냐면 여기 적분이 2분의 1 적분, 부피 적분 이거 전체가 J 도트 델 프라임 된 거니까 J 도트 델 프라임 P dv 프라임 이렇게 됐네. 또 이거 뭐예요? FG 프라임 꼴이잖아. 부분적분 형태니까 또 부분적분 스킬 쓰면 되겠죠?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부분적분 스킬을 쓰면은 동시 그러면 다이버전스 PJ 빼기 앞에 거 그다음에 뒤에 거 미분 다이버전스 J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또 0 스테디 커런트 다이버전스 J는 0 첫 번째 항만 남게 되는데 첫 번째 항은 또 뭐예요? 다이버전스 오브 어떤 벡터 부피적분 가우스 디오렘이네. 가우스 디오렘 쓰면 그러면 2분의 1 서피스 PJ라는 벡터를 면적 적분한 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로컬라이즈드 소스 J는 로컬라이즈 소스고 S는 소스 볼륨 임의로 우리가 키울 수가 있어. 소스가 주먹만 한데 우리가 그걸 둘러싸는 수박만한 서피스를 우리가 볼륨이라고 잡으면 그 볼륨 표면에서는 J가 0이란 말이에요. 이게 0이에요. 됐네. 그래서 C 도트 D에 플러스인 놈은 0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0인 부분을 우리가 뽑아냈어요.
여기서 C 도트 D를 우리가 쪼개서 보면 그 중에 플러스 스페이스로 나오는 플러스 쪽으로 되는 요 놈은 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요 적분은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C 도트 D의 마이너스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C 도트 D의 마이너스를 이제 볼까요? 이거 좀 지우고 지워도 되겠죠? C 도트 D의 마이너스 미니멈으로만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 사이 마이너스 넣고 C 도트 D의 마이너스는 이 사이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죠. 이것도 뭐 뭘로 묶어줄 거냐인데 아까는 J로 묶어서 했는데 이 경우에는 C로 묶을게요. 사실 답을 알기 때문인데 이쪽을 쭉 돌아서 보면 R 크로스 J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크로스 R 이게 삼중적이잖아요. 벡터 삼중적 벡터를 사용한 부피 R 크로스 J 바깥쪽에 크로스 R 삼중적 형태인데 R 프라임과 J와 R 해트 사이의 삼중적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이는 요 R 프라임과 R과 J 세 개가 있으니까 C만 빼면 나머지가 백캡 시오렘 같은 걸 써서 삼중적 형태가 될 거다. 는 것을 처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리가 없겠지. 해보고 이 꼴이 되도록 만든 거죠. C로 묶어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C로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J, R, R 프라임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빼기 얘 R 프라임 나와야 되고 J, R 이렇게 되겠죠. 자, B, A, C, C 뒤집으면 AB. 자, 이거를 B라고 하면은 백캡 시오렘이 되나 한번 봅시다. B, A, C 얘가 C 이게 B네, 그지? C, B, A. 근데 요건 요 두 개 바꿀 수 있잖아. J 도트 R이나 R 도트 J나 스칼라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백캡 시오렘 된다. 백캡 시오렘 쓴다는 말이 뭐야? A 크로스 B 크로스 C 요런 거라는 거죠. 에? 빼기 백캡 시오렘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전체는 이제 요 A 자리에 지금 R이니까 R 외적 B 자리가 뭐지? J C 자리가 R 프라임. 그래서 여기를 쓴다면 2분의 1 C는 밖으로 빼고 도트 적분 R 크로스 J R 햇 크로스 J 크로스 R 프라임 dv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C는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가정한 거였으니까 모든 C가 다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D가 D-라고 우리가 쓴다면 굳이 쓴다면 그거가 2분의 1 R 크로스 J 크로스 R 프라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D가 뭐였지? 쭉 돌아가 보면 D를 이렇게 이탈릭으로 써요. D 쭉 돌아가 보면 D가 얘예요. 요 적분 요 4파이 R 제곱분의 뮤 나머지 얘라고. 이걸 우리가 다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써본다면 그래서 A 다이폴 벡터 필드는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앞에 곱한 다음에 얘를 이제 쓰면 되겠다. 2분의 1 R 햇 외적 J 크로스 R 프라임. 그런데 이게 J 그러면 마치 콘스턴트 벡터 같으니까 걔가 지금 R 프라임의 좌표에 의존하니까 그걸 다 씁시다. R 프라임 그걸 다 써놓는 게 안전하겠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적분 안에 지금 이건 R 프라임에 대한 적분인데 괜히 R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밖으로 뺍시다. 밖으로 빼는데 저기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기 오른쪽으로 빼. 그러면은 음수를 써야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이게 외적인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요 안쪽 것도 같이 부호를 바꾸면 되지 뭐.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R 크로스 J 이렇게 안쪽 걸 부호 바꾸고 이거 묶어주고 적분으로 묶은 다음에 이 보필 적분이죠. 여기 바깥에다가 여기다가 직각괄호 하고요. 여기다 바깥쪽 바꿔서 R hat 이렇게 쓰면 저기 형태가 되겠죠. 이제 비슷해 보이나요? 저쪽에 있는 다이폴 텀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2분의 1 R 크로스 J dV 가로 닫고 R hat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똑같아졌죠? 저렇게 하고 여기 요만큼 여기서 여기 2분의 1까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한다. M 벡터라고 한다. 스몰 M 벡터 또는 뭐 뮤 벡터라고 하기도 해요. 책마다 조금씩 달라. 어떤 책에서 뮤 벡터 이렇게 하기도 하고 M 벡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스몰 M을 써죠. 대문자 M은 안 써. 대문자 M은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또 다른 예약된 용어가 있어요. 나중에 정의하게 될 스몰 M을 써죠. 마그네틱 모먼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다이폴 모먼트라고 그래요. 이 형태는 확장 가능하다. JDV를 KDA로 바꾸면 전류가 2차원 분포라고 했을 때 2차원 전류 밀도일 때 이렇게 하면 되고 또는 1차원 필라멘트 형태라면 IDS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1차원 적분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피 적분이었던 게 면적 적분이 될 수도 있고 서킷 폐로 적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형태에 따라 다 세 가지 버전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걸 일일이 쓰진 않겠어요. 나중에 이건 금방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 금방 나타나요.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 벡터 포텐셜이다. 좋아요. 그러면 이 꼴로 쓴다면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한 다음에 얘가 M 벡터니까 M 벡터 외적 R hat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게 R hat는 R 방향 벡터 나누기 R 제곱 이거 R 제곱 R hat가 얘가 R 벡터 나누기 R이니까 그걸 사용해서 다시 정답 이건 4파이 R의 3승분의 뮤제로 M 외적 R 벡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돼. 이걸 방향 벡터 R hat이고 얘는 R 벡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놈이지. 얘는 길이 없는 놈, 얘는 길이 있는 놈. 근데 주로 사람들이 이걸 밑에 걸 더 많이 써. 근데 위에 게 차원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위에 게 더 좋은데 다이폴이니까 두 번째 MR 제곱부터 시작한데 좋은데 문제는 이게 R hat이라는 거지. 이건 뭐 기억의 문제고. 참고로 일렉트릭 다이폴 포텐셜 어땠었냐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P 도트 R hat이었어요. 비슷한가요? 비슷하다면 좋고 일부러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 앞에 요 4파이분의 뮤제로 이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거는 개수예요. 전기장 쪽은 무조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주로 나타나고 MKS 단위계에서 마그네틱 필드 쪽에서는 4파이분의 뮤제로가 주로 개수로 나타나고 이 분모의 R 제곱분의 1 똑같죠. 다이폴이니까 그런 거요. 여기 M 크로스 R hat 여기는 P 도트 R hat 굉장히 비슷해. 형태의 유사성이 존재해. 일부러 그렇게 쓴 거야. 물리학자들은 시메트리라는 단어를 과학에 도입한 인간들이야. 대칭성. 비슷하다. 하다 보면 비슷하다 이거지. 비슷한 놈들끼리 비슷한 모양으로 모아. 그러면 뭔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해도 되고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으니까. 각각 막 제각각의 형태로 쓰면은 안 되잖아. 우리는 물리학은 좀 약간 환원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다르지만 사실은 그놈은 그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그네틱 다이폴이랑 일렉트릭 다이폴이 너무 다르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물리학과 잘못 온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엔 똑같네. 굉장히 비슷하네. 작년에 배운 거가 올해 써먹을 수 있다니. 시메트릭 하잖아. 그러니까 일렉트릭 다이폴과 마그네틱 다이폴. R제곱 앞에 계수 M 크로스 R 햇 P 도트 R. 이거만 외우면 되겠네? 다시 이걸 외우려면 이걸 또 외워야 되네? 뭐 이게 줄줄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 구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몇 가지 익샘플을 풀게 될 거니까 이걸 구하는 거가 나중에 해볼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저 다이폴 형태를 다이폴 벡터 포텐셜을 다시 한번 쓰고요.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마그네틱 책에는 그림이 좀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저는 그림 이렇게 그릴게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이게 위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그릴게요. 원점에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놓였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필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보자고요. 여기까지가 R 벡터다. 여기가 전피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M 크로스 R 방향 벡터라는 건 뭐냐면 R 방향 벡터라는 건 이런 거니까 R 방향의 단위 길이를 가진 벡터니까 M 크로스 R이라는 것은 외적이니까 M 벡터에서 R 방향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방향 A 벡터, B 벡터, C 벡터 그죠? 이렇게 외적 이렇게 M 벡터에서 R 방향으로 이렇게 접으면 엄지손가락 방향 이게 방향이니까 요거 방향 벡터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요 들어가는 방향이 요 다이폴 벡터 포텐셜의 방향이라고. 크기는 뭐가 되죠?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크기가 4파이분의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한 다음에 M 요거는 크기가 1이니까 요거 그다음 사인 요 사이 각도가 사이 각도 책에서 뭐라고 했어? 푸사이라고 한 다음에 M 사인 푸사이 이런 형태가 돼요. M 사인 푸사이. 그러니까 R 방향 벡터와 M 벡터가 이루는 사이 각도를 푸사이라고 한다면 M 사인 푸사이.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은 곧 나중에 뭘 의미하게 돼? 전류 방향을 의미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다이폴이란 건 기본적으로 전류가 어느 방향이야? 예를 들어서 필라멘트라고 생각하면 폐회로 필라멘트인데 한 바퀴 삥 돌면 어느 쪽을 말해? 그러니까 다이폴 거기서부터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A 벡터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JDV 원래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시작했잖아.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근사해가지고 모노폴, 다이폴 등등 해서 요건 없고 이걸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라고. 얘가 이 방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필드 포인트가 이쪽에 놓였을 때 전류가 이 방향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뜻인가? 꼭 그런 뜻은 아니어도 돼요. 전류의 특징이 원래 전류의 특징만으로 우리가 벡터 포텐셜을 계산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그런 거 거기서 한 칸 더 나가서 우리는 전류에다가 이 소스의 디스트리뷰션 전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그 모양의 팩터가 여기 기하학적인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류가 그렇게 다 간단한 전류, 뭐 직선 전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풀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원형 전류 또는 뭐 전류의 다발, 전류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으로 꼬여 있는 거, 전류가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소스로부터의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 포텐셜을 구하고 나서 이거 방향이 딱 정해지는데 이 방향 딱 보고서 거꾸로 환원해가지고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인가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바로 환원될 수 있지가 않아. 굉장히 복잡한 요리가 되어버린 거야. 이미 라면을 끓여버렸어. 여기서 밀가루를 끄집어낼 수는 없어. 원재료가 여기서 J가 밀가루라면 우리는 그걸 사용해서 꾸불꾸불 라면을 끓여버렸어요. 이제 다이폴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이제 그걸로부터 B필드를 구해봅시다. B필드는 어떻게 구할 거냐?
B필드는 컬로 구하겠죠. 지금 AD를 써놓고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M 크로스 R 헷 이걸 써놓고 적당한 좌표계를 잡아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게 R 헷가 나타났으니까 뭐 별 생각 없이 구면좌표계 R 헷는 구면좌표계니까 구면좌표계를 써야 되겠구나. 그럼 M은 어떻게 놓을까? M은 뭐 Z 방향 놓지 뭐. 물리학자는 뭐 어떤 벡터 하나 딱 나타났으면 걔는 무조건 Z 방향으로 놓는 성향이 있죠. X방향으로 놔도 되는데 계산할 때는 Z가 제일 편하거든. 그래서 Z 방향으로 놓고 그래서 M을 크기는 M이고 방향이 Z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여기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M 크로스 R 헷라는 것은 MG 크로스 R 얘가 사인 세타 방향은 파이예요. 이거 외울 수는 없고요. 저는 뭐 지금 노트 준비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외우지 않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Z방향 벡터란 건 이거고 R방향 벡터란 건 뭐 이런 거죠. 사이 각도는 세타죠. 구면좌표계의 데피니션이니까. 그런데 Z 크로스 R 그래? 그러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쫙 사인 그죠? 이게 밑변 1 크기가 1인 벡터들이잖아. 단위 벡터들이니까 높이가 사인 세타잖아. 평행사변형 면적은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 크기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금방 나와요. 제가 뭐 하는지 모르면 다시 천천히 방향 벡터 R 방향 벡터 Z 헷 R 헷 Z 헷 그렸어요. 사이 각도가 세타야. 그게 세타의 정의니까 Z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의 정의니까. 그런데 요 G 헷 크로스 R 벡터라는 요 벡터의 크기는 본질적으로 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인데 평행사변형의 윗변도 1이고 높이도 1이에요. 이게 단위 벡터잖아. 크기가 1인 벡터니까.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1이고 높이만 계산하면 높이는 1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사인 세타. 그래서 밑변이 1, 높이가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이게 면적이잖아. 그래서 G 크로스 R의 크기는 사인 세타다. 여기까지는 안다고. 자, 근데 이제 파이 방향의 문제죠. 파이 방향은 뭐 알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ZR 하면 엄지손가락 방향.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옆으로 도네. Z축을 끼고 도니까 파이. 이게 나는 간단히 끝낼 것 같은데. 방향은 파이. Z축 R. 그죠? 근데 Z축을 끼고 이게 도는 옆으로 도는 거니까 이게 파이잖아. 그게 파이의 정의거든. 파이는 XY 플레인에 놓여 있는 벡터니까. Z 방향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 그래서 파이다. 그래서 사인 세타 파이. 이렇게 하는 버전이 있을 거고 기하학적으로 때우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오른쪽 벡터를 R 벡터를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로 한번 써보는 거죠.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로 쓴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죠?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쓰기 위해서 Z를 쓰고 이 방향이 R 방향이고 이게 Z의 직각인 로 방향 생각하면 이쪽이 지금 세타니까 그러면 R은 로 방향이랑은 R 내적 로 Z 방향이랑은 R 내적 G 이렇게 될 텐데 요 로 방향이랑은 사이 각도가 90도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다시 말하면 사인 세타가 되고 R과 G 사이는 코사인 세타네. 다시 로 사인 세타 더하기 G 코사인 세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G 크로스 R을 계산할 수 있겠지. G 크로스 로 사인 세타 G 코사인 세타. 같은 벡터의 외적 G로 3, 1, 2 파이 사인 세타잖아. 뭐 이것도 기하학을 가장한 대수적인 연산.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빨리 나오는 쪽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쪽으로 살짝 갔다 오면서 계산했더니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M
사인 세타 방향은 파이 방향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A 벡터 포텐셜 저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미분을 해야 되겠죠. 다이폴에 의한 B필드는 외적 AD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외적 여기 보면 뭐 나와 있어요? R 있고 세타 있고 파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구면좌표계로 넘어간 거지? 구면좌표계예요. 근데 구면좌표계인데 주의해야 돼요. 파이가 뭐의 함수냐? 파이는 뭐의 함수죠? 돌아가서 그럼 R 방향 벡터는 뭐에 의존해? 세타 파이. 그 다음에 세타 방향 벡터는 뭐에 의존해? 좀 더 복습을 해야 되겠군. 지금 M은 MG다. 이것만 남겨놓고 X, Y, G 이게 단위 벡터죠. 이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데카르트 코디네이트라고 해. 직교좌표. 카테시안이란 말이 데카르테시안이에요. 이게 데카르트라고 얘가 데카르트야. 얘가 데카르트야. 근데 요 데가 칭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카르트인 거지. 이걸 그래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거야. 이게 데카르트 코디네이트라고. 데카르트 알잖아. 데카르트 XYG. 자, 그 다음에 실린드칼 코디네이트는 여기서 한 칸만 발전한 거죠. 로 방향, XY 평면에 X축에서 각도 파이만큼 돌아간 단위 벡터를 로 벡터라고 그래요. 로 벡터. 그 다음에 이 로 벡터의 직각인 방향 벡터. 로 벡터 직각인 방향 벡터를 파이 방향. 이 방향을 이제 파이 방향이라고 하죠. 그건 여기다 옮겨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로 방향이나 파이 방향 벡터는 각도 파이의 함수예요. XY 평면상의 벡터니까. XY만 가지고 만들어진다니까. 로는 X 코사인 파이, Y 사인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XY만 가지고 로를 만들고 XY만 가지고 파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로나 파이 벡터는 파이만의 함수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건 그거였어. 이게 요 파이가 파이만의 함수라고요. 이번에 구면좌표계. 구면좌표계는 여기다 같이 그리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옆에다 따로 그릴게요. 구면좌표계는 같은 Z축을 사용하는데 Z축이랑 세타 각도, 그 다음에 X축이랑은 파이 각도로 벡터를 펴는 거예요. 이게 R 벡터예요. 이 방향 벡터가 R 방향 단위 벡터인 거지. 이 방향은 세타 방향, 파이 방향이라고도 해. Z축이랑은 세타, 이걸 XY축, XY 평면에 정사형하면은 정사형이 X축이랑 이루는 각도가 파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얘는 3차원적인 벡터야. 그러니까 Z축이랑은 세타만큼. 그 다음에 이 벡터의 끝을 XY 평면에 정사형했을 때 그 정사형의 끝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파이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다시 말하면 이 R 벡터를 XY 평면에 사용하면 로 벡터가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이 R 벡터가 로 라인 세타, 그다음에 G 코사인 세타인 거야. 이 로 벡터를 XY 평면에다 정사형하면 R 벡터를 XY 평면에 정사형하면 로가 되고 R 벡터를 Z축에다 정사형하면 그게 Z 벡터거든. 근데 이 로는 다시 파이 함수야. Z는 무엇의 함수도 아니야. 데카르트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공간은 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 세타도 있고 파이도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R은 얘는 세타와 파이만의 함수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정했는데 남는 게 세타만 남았어. 세타는 어느 방향이냐? R의 직각인 방향인데 요 R의 직각인데 요 세타가 늘어나는 방향 벡터니까 요 방향 벡터예요. 이 방향 벡터가 세타인데 요 방향 벡터. 요 로랑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 로랑 달라. 로는 XY 평면상의 벡터고 세타는 로와 G를 사용해서 만드는 벡터예요. 세타는 로와 G를 사용해서 만들어. Z 방향과 로 벡터와 합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세타도 세타와 파이의 함수예요. 뭐 이 정도 아시겠죠? 다시 하려고 했던 이야기. 그래서 내가 파이가 스몰 파이 함수다. 이 이야기 하려다가 지금 먼 길로 돌아왔어.
여러분들이 벡터 요 물리학과를 무사히 졸업하고 물리학자로서 서바이브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스스로 공부해. 기회가 많지 않아. 앞으로 한두 과목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모르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거 다시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는 진짜 혼자 좀 고민을 해야지. 방법은 이걸 익히는 방법 수만 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자기만의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B필드 구해봅시다. B필드 구하려면 컬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구면좌표계이기 때문에 컬도 구면좌표계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구면좌표계의 컬 뭐 어떤 A 벡터다 그러면은 이것도 숏 버전 외우는 버전이 있는데 R제곱 사인 세타 분의 1 야코비안이라고 하죠. 구면좌표계 야코비안으로 나누고 시작하는 건데 R 세타 R 사인 세타 파이 라운드 R 라운드 세타 라운드 파이 R A 세타 R 사인 세타 곱하고 A 파이 이렇게 해서 연산하는 법. 그러면 위에 순서대로 가면서 이렇게 2x2로 2x2 이렇게 행렬식 구하는 전략.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외우지 않는 방법은 요 그레디언트 그냥 일일이 쓰는 거죠. R 라운드 R 세타 얘는 크기가 R분의 1이 나와야 되죠? 라운드 세타 파이 이건 R 사인 세타 라운드 파이. 요건 왜냐면 길이가 다르니까. 요건 길이의 미터의 단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타 길이 단위 곱하고 파이 방향 길이 R 사인 세타니까 이걸 쓰고 외적 한 다음에 얘를 그냥 쓰는 거지. 4파이 분의 뮤제로 M 상수는 그냥 앞에다 쓰고 R 제곱 분의 사인 세타 파이. 근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여기다 가로치고 얘가 뭐에 의존하는지 이제부터 계속 쓰고 댕겨. 안 틀릴 때까지. 좀. 이거 파이의 함수거든. 여기서 얘가 파이의 함수라는 거 까먹는 순간 또 요 미분 안 하게 되지. 요 미분 안 하면 또 틀려요. 여기 항이 하나 더 생겨야 되거든. 얘를 미분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할게요. 외우지 않는 버전. 자, 그래서 상수 빼고 앞으로 빼고 첫 번째부터 R 라운드 R부터 라운드 R 이거는 저기 R 제곱분의 1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로스 한 다음에 뭐 사인 세타 파이 방향 요 파이 방향 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는 이걸로 끝나겠죠? 라운드가 더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R분의 1 한 다음에 라운드 세타인데 여기 세타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운드 세타 사인 세타만 미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R제곱분의 1 파이 그대로 쓰고 중간에 외적도 있으니까 외적 여기다 써놓고 마지막 놈이 문제죠. 마지막 놈부터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사인 파이 여기 미분할 게 없고 요 안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를 미분하는 거. 그죠? 더하기 파이 R 사인 세타 분의 1 쓰고 여기도 나머지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 R 제곱분의 사인 세타는 미분될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고 외적 기호 쓰고 라운드 파이 햇 라운드 파이. 왜냐면 이게 파이의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앞에 두 개의 계산은 트리비얼해. 그냥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 요게 문제죠? 요거 뭐야? 파이 방향 벡터를 파이로 미분한 거. 자주 등장하는데. 뭐죠? 앞에서 했을 텐데. 라운드 파이가 뭐라고? 라운드 파이는 뭐라고? 마이너스 로. 아직 안 까먹었군요. 얘는 마이너스 로예요.
자, 그리고 파이 외적 로 Z 방향 컴포넌트 여기서 나오는 거지. 파이 로, Z 방향 아니라 파이, 쏘리. 파이 로까지. 근데 이거 구면좌표계가 아니잖아. 우린 지금 마지막 답을 구면좌표계로 쓰고 싶거든. 그럼 얘를 R 벡터로 다시 고쳐놔야 돼. 그게 좀 괜찮은 점이죠. 여기는 다 지금 뭐 R 외적 파이 1, 3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세타 방향이야. 이거 클리어해. 그 다음에 세타 외적 파이 2, 3, 1. 그러니까 얘는 R 방향이야. 얘만 문제네. 그러면 파이 외적 뭐 지금 마이너스 로인데 뭐 그냥 로만 일단 쓴다면 파이 외적 로 이거를 구면좌표로 바꾼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딱 보이잖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얘가 2이니까 마이너스 g잖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그 다음에 이 g를 다시 r과 세타로 바꾸면 되잖아. 이게 g야. 이게 r이야. 요게 세타야. 요 사이가 세타야. g와 세타 사이는 얼마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그러니까 g는 g 도트 r 더하기 g 도트 세타인데 이게 코사인 세타고 이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뭐냐면 코사인이 쭉 갔다가 90도를 넘어갔다는 뜻이죠. 넘어가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걔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래서 G는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야. 됐네?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이 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파이 외적 로는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고 뒤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세타 사인 세타니까. 그렇죠? 여기 R 성분도 나오고 세타 성분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R 성분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세타 성분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총 4항이 나와서 그걸 정리하면 R 방향 성분, 세타 방향 성분 이렇게 나오겠어요. 답을 적으면 R 방향 성분은 2파이 R 3승분의 뮤제로 M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세타 방향 성분은 4파이 R 3승분의 뮤제로 M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B필드의 R 성분 요 놈을 B필드의 세타 성분이라고 우리가 하면 되겠죠. R 성분과 세타 성분이 있어. B필드의 파이 성분은 없어. 컬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어. 필라멘트리 커런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여기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연습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연습이 필요해.